안녕하세요.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입니다. 너 이해됐니? 오, 지니어스 천재인데? 라는 이름의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이에요. 혜진이 몰랐었고요. 네, 다음에 한번 해명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의 이름 이해진과 맞게 이해됐니? 오, 천재인데 지니어스야! 라고 지어진 이름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진의 구조, 그리고 사진의 기능,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에티켓 등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학습터에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올려주었는데요. 그 활동들로 오늘 다음 차시 해야 될 활동을 대체하도록 할게요. 원래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은 모둠에서 협동을 해서 우리 학교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주제를 드러나는 사진 찍기라는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여러분끼리 막 무언가를 같이 활동하는 것들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슬프죠.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없어지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모둠에서 한번 상의하고 협동해서 주제가 드러나는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사진을 그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내가 집에서 아끼는 물건들, 뭐 곰인형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찍은 친구들도 있었고 내 집의 구조를 찍어준 친구도 있었지요. 또 자신의 셀카를 찍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모습, 우리 집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활동을 대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사진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또 사진기가 어떻게 발명이 됐으며 사진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술의 한 장르로 들어오고 또 예술적인 영역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진들을, 전문적인 사진들을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는 책 중에서 클릭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사진의 탄생과 사진의 역사가 잘 나와 있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반 광학과 화학 분야의 과학적인 발견으로 사진이라는 새로운 미술 형태가 탄생했습니다. 화학자 니엡스가 최초의 사진 영상을 만들었는데 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시켜서 겨우 얻은 영상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이 바로 8시간 동안 노출을 해서 얻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다게르, 그의 동료였던 다게르라는 사람이 아주 실용적인 사진을 만들어냈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햇볕을 노출시켜 놓고서도 이제 사람을 찍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게르가 찍은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찰스 스미스의 초상, 이렇게 다게르가 사진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1858년에 즉석 사진기가 발명되었고 또 1880년에는 휴대용 카메라 필름이 대중화되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대중화된 사진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여행 사진입니다. 전문적인 이제 사진사들이 야외 또 이국적인 풍경을 찾아서 멋있는 풍경을 찾아 세계를 쏘다니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중들은 안라그자에 앉아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니언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1세대 여행 사진사들은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사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기기들과 깨지기 쉬운 감곽판을 등에 지고 알프스 산맥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진을 찍고 또 숨막히게 어두운 휴대용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또 질산염 같은 화학 물질로 인해 그들의 손가락과 옷은 검게 부식되고 인적 드문 곳의 외지에서 일하는 그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 오 설리반의 아리조나 첼리의 캐니언입니다. 이런 사진도 드디어 찍게 되어서 이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사진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진의 유형으로는 종군 사진이라고 있어요. 이 종군 사진은 전쟁에서의 사진을 남긴 거거든요. 이 종군 작가라고 하는데 이 브래디는 남북전쟁의 참상을 7,000장이 넘는 사진으로 생생히 기록했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발이 가라고 명하기에 전쟁터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마차 한 대에다가 장비를 신고 다녀야 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손에 들기 쉽게 다니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마차 한 대에다가 모든 사진 기기를 다 담아서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은 정말 골칫덩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마차가 있으면은 적들에게 더 잘 보이기 때문이죠. 또 브래디가 유리로 된 감강판을 작업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머리 위로 정말 총탈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이 시체에 둘러싸여 전쟁터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이 브래디는 이 전쟁의 참상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찍은 물통을 든 해골 사진은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전쟁의 비참한 실상을 가감없이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제 게티스버그라는 사람의 연설에도 영감을 주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쟁은 정말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의 참상과 이런 슬픈 현실을 잘 알리게 되었죠. 그는 죽을 뻔한 위험을 맞기도 했지만 언제나처럼 다시 또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 최전선으로 전쟁터로 향했다고 합니다. 브래디가 찍은 사진입니다. 헤어우드 병원의 구급 마차와 마부들, 이런 전쟁터에서도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이 구급 마차들, 또 마부들을 또 사진을 찍었네요. 자, 세 번째 대중사진의 유형으로는 기록사진입니다. 기록사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제이콥 리스인데요. 뉴욕 경찰의 기록원으로 비참한 대도시의 빈민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또 강도들의 소굴, 노동 착취가 만연한 그런 공장들, 맨해튼 동부의 빈민굴의 처참한 실상들을 아주 생생하게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신문에 기고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진집인 나고자들의 삶에 통해서 아주 세상에 널리 알렸거든요. 이 사람의 리스의 사진을 통해서 주택 법안이나 노동법 개혁안을 아주 입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이제 주택이나 노동법을 우리가 개혁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법까지 바뀌게 된 것이죠. 리스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스베리 지역의 아라빈 거리예요. 이곳에서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 이렇게 집도 없고 헐벗고 맨발인 아이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이제 그런 법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즉 폭로성 사진을 주로 찍었는데요. 집 없는 아이들, 도시의 빈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아이들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또 주게 또 이렇게 알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요, 초상 사진입니다. 프랑스 캐리커처 작가였던 나다르가요, 사진 작가로 일하게 되죠. 그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의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는데요. 인물의 성격을 강조할 수 있는 포즈와 라이트 사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특히 사라 베른하르트의 사진을 찍었을 때 천이 그녀의 몸을 드라마틱하게 휘감으로써 그녀의 개성을 아주 잘 포착해내고 있죠. 나다르는 사진에 처음으로 전등을 사용했고 기구를 타고 파리 상공을 날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서 공중사진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유형으로는 예술 사진이 있습니다. 카메론은 여성 사진가인데요. 그는 유명한 자신의 친구들, 영국의 유명인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요. 인물의 개성을 아주 잘 표현해내는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위대함까지 기록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일부러 흐릿하게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론이 찍은 사진입니다. 당신이 부르시면 나는 따라오리다. 나의 눈을 감게 해주소서. 카메론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카메라의 초점을 일부러 어긋나게 맞춘 최초의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이 회화에 미친 영향이 진짜 중요한데요. 사진이 나옴으로써 이걸 거부하는 미술가들이나 혹은 이용하려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였던 들라로시는 사진이 나오고 나서 이 순간부터 회화의 역사는 막을 내릴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해요. 왜냐면 15분이면 사진이 완성되고 저렴한 다게레오타입의 사진이 발명되면서
초상화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주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초상화의 수요가 아주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한다! 라고 야수주의 화가 블라멩크는 이렇게 화가들의 피해의식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신의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한 도구로 사용한 미술가 무리들이 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사진을 활용하면 우리 자신도 미처 몰랐던 포즈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초상화를 그리는 수단으로 오히려 잘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런 정확성이로 바로 내가 바로 도달하고 싶었던 경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죠. 초상화를 그릴 때 고객들이 장시간 지루하게 앉아있지 않아도 될 만큼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고객의 사진을 보고 화가들은 흡사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그 실물을 앉혀놓고 초상화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또한 파노라마 풍경화를 그릴 때도 사진을 모델로 해서 사진을 따라 그리기도 했고요. 또 마네나 드가도 회화의 사진을 활용해서 특이한 포즈나 또 어떤 비관습적인 구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구도 같은 것도 움직임을 순간으로 포착한 사진을 활용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발명되고 불과 3세대가 지나자마자 이제 화가들은 알게 됐습니다. 나는 사진과 똑같이 사물을 재현할 순 없다. 드디어 이걸 포기하고 그림들은 추상회화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똑같이 그리는 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건 사진이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들은 추상회화, 무엇을 그렸는지 모르게 단순화하고 뭔가 형태가 좀 굉장히 다른 그런 감정을 넣은 추상회화로 바뀌게 됩니다. 즉 사진 작가들도요 점점 단순하게 인물이나 풍경을 그냥 똑같이 찍어내는 것보다는 예술가가 되었어요. 사진은 그 기술 이상이다. 태양과 합작해서 생산해낸 결작이다 하면서 엄청 예술적이고 또 다양한 사진들이 앞으로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은 우리 미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예술의 한 장르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5쪽을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부터 감상해 봅시다.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요. 여기 김수근 한국에서 오빠 찍어요 라는 사진을 우리가 감상해 봅시다. 와, 1939년에 태어나신 김수근 씨의 작품인데요. 1971년 작이래요. 이때는 일단 흑백 사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컬러풀하지 않고 검정색, 흰색 이렇게 흑백 사진이에요. 구도를 잘 보니까 이렇게 길이 담벼락을 따라서 사선으로 쫙 올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와 좀 왼편에 동생과 오빠를 배치함으로써 굉장히 정적인 듯한 느낌이 들지만 또 이렇게 발랄하고 재미있는 또 경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오빠를 어린 여동생이 이 시기에 이제 우리 한국에도 있었던 이런 사진기를 딱 이렇게 딱 자세를 보세요. 사진 작가처럼 이렇게 굽혀가지고 찍는 게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 고무신이지요. 그리고 이때 머리를 보면 바가지 머리라고 하지요. 바가지를 얹어서 딱 자른 것 같은 이런 머리, 그리고 까까머리인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엄청 현대화가 되기 전에 그 과도기에 고무신도 신고,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사진기가 들어와서 엄청 신기하고 이제 뭔가 발달해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재밌고 또 앙증맞게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때 동생이랑 오빠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 같나요? 야, 나 빨리 찍어. 오빠 잠깐만. 오빠 어떻게 저기 좀 해봐봐. 웃어봐.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죠. 오빠 웃어봐봐. 이거, 야, 오빠 표정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야, 빨리 찍어. 나도 좀 찍어보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도란도란 아주 사이좋은 앙증맞은 그런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작품을 보니까 우리는 괴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정의찬이라는 학생의 작품이에요.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그림자에다가 이렇게 나뭇잎도 갖다 냈고 배드민턴 셔틀콕을 갖다 내서 꼭 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을 이렇게 양쪽 손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머리 같기도 하고 귀 같기도 하고 좀 외계인의 형상 같기도 하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잘 찍었네요.
자, 이번에는 행복한 우리 반 모음이에요. 네, 우리 반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은 거, 원래는 이렇게 우리도 현장 체험 학습을 가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이렇게 장기 자랑하는 게 있죠. 우리 반은 또 독서 1000권 읽은 기념으로 시청각실에서 또 장기 자랑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진들 또 모을 수 있겠어요. 또 한강에서 고무보트 타고 있는 거, 말에게 먹이 주는 것 여러 가지 우리 반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김예인 학생 외에 4명이 협동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종이에 이걸 붙여서 사인펜으로 글을 적고 우리 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문 그런 작가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퓰리처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퓰리처상이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어떤 문화예술계의 상인데요. 또 이거는 사진, 보도성 사진이나 여러 가지 사진 분야에 나눠서 또 사진 분야에서도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퓰리처상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인정받는 유명한 상인데요. 이 퓰리처상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퓰리처상 작품들도 잘 보셨죠? 이렇게 사진은 우리에게 일상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남기고 내 기억의 추억을 소환하고 이런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의 참상이나 빈민이나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세상에 알려 폭로하는 역할,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법안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예술 도구입니다.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또 울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위대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또 여러분이 좋은 변화를 세상에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라는 멋진 예술 분야, 우리 미술에서의 사진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